초등학생도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합니까? 너희들 정말 공부하는 거니? 너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주도를 못하는 당연히 공부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부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주도라는 건. 아이가 스스로 혼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사실 부모라면 다들 학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 나 고민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연이 왔거든요. 초등학생 3학년을 둔 아이 아빠입니다. 아빠, 아이 엄마와 아이 교육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을 때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는 어느 정도 학습을 시켜야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니 아직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자기 주도 학습이라니 오히려 이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초등학생도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합니까? 이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자기 주도 학습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자기 주도. 자발적으로 애들이 공부 안 하지 않아요? 자기 주도라는 게 그럼 초등학생이 난 빨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어머니를 도와서 이 가정을 좀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안 하죠. 아니 하기를 바래요 사실 저는. 그래서 가은이 리은이가 갑자기 책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네. 너희들 정말 공부하는 거니? 이러면 그 한 페이지를 못 넘고 어우 이제 한 30분 1시간 놀아야 되겠다 이러면 진짜 막 도대체 자기 주도 학습이란 무엇인가 싶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가 막 끌어안혀가지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너무 막 방목하기도 그렇고 나는 어렸을 때 자기 주도 학습을 했었다. 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짜요? 저도 해봤어요. 자기주도 학습을 잠깐 했었는데 중3, 고3. 아 자기 주도 학습 그런 거 있네요. 저도 요즘 사주 공부를 좀 하거든요. 이런 거 자기 주도 학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 수양을 나를 위해서 스스로. 이 자기 주도 학습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학습의 주인이 본인이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것처럼 부모님께서 시간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라고 학습량을 정해주시는 것은 결코 자기 주도 학습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아이에게 스스로 너 어디까지 할 거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분 같은 경우는 아직 6살이다 보니까 많이 어리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주도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 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해 주시면서 그 과정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함께 할 때 아까 이제 우리 승민이 아들이랑 그거를 할 때도 나왔지만 뭔가를 같이 할 때 엄마 숙제가 돼요. 엄마 숙제가 돼버려요. 엄마가 다 풀고. 엄마가 다 하고. 본인이 주도를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네가 오늘 어떤 걸 할 거니 네가 한번 적어봐. 우리 한번 체크리스트 만들어 볼까? 오늘 어떤 거 할래?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는 아이들은 그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본인이 할 것을 본인이 정하고 다 하고 나서는 다 했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커피 쿠폰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할 때마다 칭찬 스티커를 하나씩 주게 되면 이런 긍정적 보상도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더 공부에 흥미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 몰입 학습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칭찬 스티커 저도 해봤거든요. 애가 말을 안 듣고 칭찬 스티커를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온 집을 다 뒤져가지고 그 스티커를 애가 잔머리가 누구를 닮은 걸까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첫 성취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한 문제만 엄마랑 같이 해볼까? 그럼 요 다음에 한 문제는 너가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칭찬 강화를 해주고 와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그러면 아이가 한번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신감을 갖거든요. 그러면 이쯤이야? 저 지켜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조금씩 할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시켜주시게 되고 칭찬 스티커는 고를 때 정말 엄마가 너에게 반했어. 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랑 너무 다르네요. 너무 잘해서 방금. 진정성이 우리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네.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 정말 대단하구나. 해봐요. 넌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가식적이야, 가식적이야. 안 돼. 넌 정말 대단하다. 가식적이야, 안 되겠어.
근데 내가 공부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주도라는 건. 내가 목표를 세우고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뭐 한 4가지 정도의 요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4가지 뭘까요? 예, 우선 목표를 세워야죠. 그게 이제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목표를 세워서 내가 공부를 뭐 할지 찾아본다. 네. 이거죠. 성취를 통해서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이제 자신감? 자존감. 자존감. 네, 자존감을 살리는 거죠. 네.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가 실패를 해도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기 주도성, 스스로 네. 공부하는 거죠. 네. 그리고 더 궁금한 걸 혼자 찾아봐야 돼요. 자기 혼자 이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 인터넷도 찾아볼 수 있고 뭐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궁금한 게 더 궁금한 걸 낳는 거죠. 그러고 마지막에는 시간이에요. 자, 학생이 목표를 세웠으면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이뤄낼 수 있는 시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학생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공부하자.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공부한 양을 적어놓고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갈 때 1시간을 공부하기 위해서 독서실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독서실 값도 비싼데 1시간 공부한다고 거기 왜 가냐 그랬더니 선생님 1년 동안 1시간이면 365시간이나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 저축에 관한 관념인 거죠.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서울대 갔습니다. 아, 그 친구가 서울대 갔어요? 네. 확실히 다르네요.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몸을 거의 반 누워서 공부를 합니다. 이런 거. 우리 애는 물구나무 서서 공부를 하더라고. 예? 아니 진짜 일부러 아빠는 좀 이렇게 시선을 끌게 하려고. 아무리 봐도 공부하는 자세가 바르지 않은데요.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 말려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가 삐뚤어져 있는데 공부를 하는 것 같아. 얘를 지적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부터 그런 자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네. 그렇죠. 이렇게 책상에 굳이 안 앉아서 해도 되고 그쵸. 누워서 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구나무 서서 봐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약간 졸릴 듯 하면 선생님이 딱! 이러면 갑자기 집중 딱 되고 이런 식으로 그쵸, 밀당 그쵸. 같은 게 좀 필요할 네. 것 같은데 그렇게 잡아주는 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온라인 교육에서는 그게 정말 할 수 없는 한계인 거죠. 맞아요. 제가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의자에 돈을 엄청나게 투여를 했어요. 의자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구점 가서 가장 비싼 의자를 네. 사줬어요. 네. 근데 그거 뭐 굴리면서 360도 돌고 이렇게 누워서 있거든요. 이 자세가 흐트러지면 정신력도 흐트러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학습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과 함께 눈을 맞추고 네.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절대로 그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눈 마주치고 기분이나 감정 등도 다 살펴서 공부를 하거든요. 네. 아이들은 지금 그런 감정이나 기분을 살피지 않으면 절대로 공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눈 마주치고 너의 기분이 그렇구나. 오늘은 이 정도만 한번 해볼까? 왜 그랬니?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눈 마주치고 감정 교류를 해주고 친밀감 형성을 해줘야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올바른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공부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이가 스스로 혼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우리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세요. 네. 들어오면 먼저 깨끗하게 손을 씻고 공부할 파일이 있어요. 교재가 들어있는 파일을 꺼내서 자리에 예쁘게 앉고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랑 교재 중에서 어떤 교재를 또 얼마만큼 할 것인지를 사전에 선생님하고 약속을 정해요. 그 약속을 지키도록 선생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은 바르게 앉아서 할 때 정말 격려를 해주시고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우리 아이가 잘할 거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요. 작은 미흡한 아이들의 그 변화와 발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니까 집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자기 주도 학습으로 서서히 잡혀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공부 자세나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드라마 스카이캐슬 다 보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서도 많이 이슈를 시켜주셨어요. 수학, 과학 같은 수리 영역을 공부할 땐 8000켈빈 정도의 푸른빛을, 암기 과목은 4000켈빈 정도의 흰색이. 책상의 유리는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차가운 유리 때문에 자칫 체온이 떨어지면 다시 원래로 체온을 올리기 위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벽에 쓸데없는 건 다 떼시고
몬드리안에 그림을 걸어주세요. 집중력이 높아지고 뇌운동이 활발해지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의견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환경을 위해서는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면 좋겠다라는 설들은 굉장히 많이 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책을 이렇게 옆으로 착착착 놔야 되는데 이렇게 안 놓고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쌓아놓지 말아라. 공부 안 된다. 길을 막는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뭐 그 아이의 방에는 또 벽에 뭐 이렇게 못질하지 말고. 못질하지 말고 뭐 길을 막는 뭐를 막지를 말아라. 뭐 큰 가구 두지 말아라. 뭐 이런. 정말 주소 많이 들었네요. 스카이캐슬의 수행님의 실제 존재시라면서요. 수행님? 아, 네. 네. 뭐 저희에게만 알려주실 특별한 비법 풀어주시죠. 수행님 주실 특별한 비법.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다른. 시국인지라. 유치원을 보내자니 걱정은 되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이 바로 황금 시기예요. 황금시계. 공부에서 유기농 공부가 있다 들어보셨어요? 소공자 영상을 통해 초등 입학을 앞둔 우리 아이의 학습에 필요한 내용 잘 들으셨죠? 이제 아이들의 소중한 비전 아소비에서 초등 입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준비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면 초등학교 입학 준비 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서 교육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입학 전이라도 학과목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미리 읽어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에 접하게 될 부분들을 다양하게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부모의 욕심대로 따라하게 하기보다는 아이가 체험할 것을 선택하여 즐겁게 참여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초등 입학식을 하고 나면 가정통신문으로 준비물 목록이 나옵니다. 목록에 있는 준비물을 철저히 챙겨주시고 특히 저학년이기 때문에 모든 물건에 학년, 반, 이름을 써붙이도록 합니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은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셔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체능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줄넘기 활동이나 그리기 대회, 리코더 연주 등과 같이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예체능 준비는 미리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합교과와 관련하여 동식물을 직접 키워보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동식물을 키우면서 관찰력과 책임감, 자존감과 사회성 등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수업 중에 잘 참여하도록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저학년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책상의 시간표에 맞는 적절한 교과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꺼내라고 하는 교과서를 잘 꺼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의 성향에 따라 모르는 것이 생겨도 질문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업 내용을 모르는 채로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과목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과 시간 안에 활동을 끝낼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서 활동을 끝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업 후 활동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알림장을 잘 써서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기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학교 알림이 시스템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잘 알 수 있지만 아이 스스로 학교 학습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알림장 쓰기는 미리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자기 물건을 두고 오면 분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물건은 자기 스스로 챙기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숙제는 아이가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학습으로 인해 학교 숙제가 미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숙제는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숙제 외에는 숙제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가방을 챙기는 것은 저학년 때는 부모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잘 챙기는 연습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연습과 준비는 아이가 학교라는 사회에서 생활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행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방향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학사력은 꼭 참고하셔서 학부모 교내 연수와 같은 공식적인 행사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의 학교 생활을 볼 수 있는 공개 수업은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참여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은 아이의 학습에 관심이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가 잘하는 점과 부족한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각종 행사 참여는 아이의 길을 살려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가 궁금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 봉사를 통해 아이가 생활하는 환경도 알 수 있고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학교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 어머니회, 급식 도우미, 안전둥지회, 보행 도우미 등 학교 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교직원들과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무엇보다 학부모님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아이의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 앞에서 선생님을 높여주고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지킬 때 아이는 선생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은 민감한 부분인 만큼 감사의 손편지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하고 학교 행사 및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따돌림이 생기지 않도록 또래와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성을 키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고 싫음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배려하는 마음과 약속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 입학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의 생활습관 지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려다주는 기간은 입학 초에는 교문까지 데려다주지만 조금씩 가는 길을 알려주며 서서히 혼자서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수면은 아이들이 등교를 위해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수면 습관을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 옷 입고 벗기는 날씨에 따라 옷을 입고 벗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바른 자세로 앉기는 일정 시간 바르게 앉아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화장실 스스로 사용하기도 학교에서 스스로 혼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편식 습관 고치기는 알러지 음식이 아니라면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아침밥 먹기는 아이들의 오전 시간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먹고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전날 가방 챙기기와 준비물 준비하기는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준비하며 학습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날에 챙기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꼼꼼히 준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공부에 가장 중요한 핵심 능력을 키워주는 아소비 교육 프로그램 입학 설명회 2탄은 11월에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